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력 산업인 부동산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이 중국 당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공사를 끝냈거나 아직 미완공인 채로 공사가 중단된 빈집들의 수가 14억 인구가 다 들어가도 남을 정도라고 하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 상황을 Y타임스가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처럼 된 개발업체 헝다의 회생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으며 이는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헝다의 회생은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당국은 끝까지 회생할 수 있다고 보고 2년 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헝다그룹의 부동산 매출도 완전히 꺾였고 그렇다고 재고 부동산이 많아서 엄청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저 금융권의 부채 연기 조치만으로 근근히 생명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조치마저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헝다그룹의 파산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헝다그룹 파산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당장 중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헝다그룹의 선수금을 낸 이 주택 소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제1, 2 금융권까지 경제 축이 흔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헝다의 파산이 다른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로도 이어진다면 중국 당국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곧바로 시진핑 책임론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헝다의 파문이 중국 내 시위로도 이어지는 촉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미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헝다그룹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헝다는 지난 22일 예상보다 악화된 부동산 판매 실적 때문에 이날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주요 해외 채권자 회의를 취소하고 구조조정 계획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헝다는 그러면서 회사의 객관적 상황과 채권단의 요구를 반영한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기업으로 꼽히는 헝다는 지난 3월 기존 부채를 새로운 채권 및 주식 연계 상품으로 맞바꾸는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부채 대치 작업도 회사의 소생 가능성이 있을 때 빛이 보이는 것인데 아무리 돌아봐도 이 헝다의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도저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헝다의 부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헝다의 총 부채는 2조 3,900억 위안, 우리나라 돈 한 436조 원에 달했습니다. 헝다의 회생을 위해서 그동안 해외 채권단이 빌려준 금액만 약 150억 달러, 한 20조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해외 채권단이 또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헝다는 회사 청산 작업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는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헝다는 또 24일 별도의 공시를 통해서 영내 자회사인 헝다 부동산그룹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서 새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헝다는 또한 지난 8월 정보공개 의무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헝다그룹 회생 절차가 사실상 벽에 부닥쳤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문제는 헝다 파산 이후에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위기 불똥이 세계 경제력까지 튈 줄 모른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500억 달러 이상의 빚을 진 채 올해 상반기 489억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한 중국 거대 부동산 업체 미국위안 그리고 컨츄리가든도 최근 채무 불이행을 아슬아슬 피해가고 있지만 헝다의 파산이 확실시되면 비구이안에도 당장 엄청난 충격파를 던져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비구이안까지 파산한다면 헝다그룹 파산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파가 몰려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홍콩 증시에서 헝다의 주가는 이날 장중 25% 하락해서 0.35 홍콩 달러, 약 60.1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개발업체 주가 지수는 25일에 6.9%나 하락해가지고 올해 평가 손실이 55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우그룹과 광주 R&F 부동산 등 다른 부동산주들도 장중 일제히 6에서 7%의 급락세를 나타냈고, 중국 아오유안 그룹은 18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후에 76% 급락하여 지수를 가장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부동산 경기가 도저히 살아날 가망조차 없다고 말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나치게 과잉 건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중국 부동산 개발 체제가 국가로부터 땅을 값싸게 사가지고 집을 짓기만 하면 돈을 버는 체제였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해마다 올라갔고 집을 짓기만 하면 일단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공동부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체제를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부동산을 사려는 소비자들도 사라져버렸고,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가 식었습니다. 그러자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중국의 전직관리가 중국의 14억 인구도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빈 아파트를 모두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CNN은 한때 경제의 기둥이었던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부동산 대기업인 헝다그룹의 신규 차입에 대한 단속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한 2021년 이후에 침체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비구이안과 같은 유명 개발업체도 현재까지도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해 있어서 주택 구매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미분양 주택의 총 연면적은 6억 4,800만 제곱미터, 약 1억 9,602만 평 정도에 달합니다. 이는 평균 주택 크기, 중국에서 주택 크기인 90제곱미터, 한 27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720만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들 말합니다. 이미 판매되었지만 현금 흐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수많은 주거 프로젝트라든지 2016년 마지막 시장 호황기에 투기꾼들이 구입한 여러 채의 주택도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미사용 공간의 대부분은 국가통계국 수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들마다 빈집 예상 수치를 다르게 추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 뉴스 서비스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전 국가통계국 부국장을 지냈던 허캥은 중국 남부도시 둥간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빈집 수를 추정해 볼 때 최대치는 30억 명이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추산은 다소 과한 것일 수 있지만 최소한 14억 명의 인구가 집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빈집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허캥 전 부국장의 주장은 중국 경제가 회복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주장하는 공식적 견해하고는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하는 온갖 종류의 발언이 때때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붕괴된 것은 중국 경제가 아니라 그런 수사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허캥 부국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면 중국 경제 회생은 아예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뢰가 완전히 추락한 상황에서 저렇게도 엄청난 부동산 재고를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디폴트는 당장 중국 내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을 불러오면서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한 투자 신탁 회사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투자자들의 패닉을 초래했고 부동산 위기로 수면 위에 떠오른 부채 문제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다룰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면서 중수금융그룹의 계열사인 자산운용사 중릉국제신탁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여러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서 다수 투자 상품에서 일정에 따른 지급이 이행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환매 계획에 대해선 추가 언급이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릉국제신탁은 작년 말 기존 총 운영 자산액이 1,080억 달러, 한 145조에
자라는 중국 10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중국 내 이 부동산 개발업계 1위인 비구이안의 디폴트 위기와 맞물려서 지난 7월 말부터 이 중릉 국제신탁이 운영하는 투자 상품에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중릉 신탁이 향후 환매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새로운 공포를 촉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투자업계는 오랜 기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리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출을 제공하지만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오랜 기간 중국 경제의 내관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물론 중릉 신탁의 환매 중단 사태가 중국 당국의 통제 가능 범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중릉 신탁이 판매한 투자 상품 구제가 기존의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 모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쉽게 나설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이후에 그림자 금융 축소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를 상대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정책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사실상 헝다나 비구이안의 디폴트 위기도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디움 그룹의 로건 라이트 중국 시장 연구 책임자는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구제해 줄 것이라 믿음이 있었는데 부채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꿨다 그러면서 정부가 구제해 주는 전략은 이제 종료가 임박해진 상황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부동산과 함께 이에 연계된 그림자 금융이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중국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는 거죠.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